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완주 9번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흔들렸던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번 기대를 했거나 실망했던 기억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예요. 그렇다고 이게 마음이 식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이유도 포기해서가 아니라 쉽게 움직였다가 또 무너질까봐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킹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일부러 감정을 누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연락하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먼저 움직여도 괜찮을까? 이런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없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커질수록 더 냉정한 척하는 타입으로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는 카드라서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완주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지금 겉으로는 단단하게 버티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여러분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SNS를 몰래 보거나 주변을 통해서 근황을 듣고 싶어 하거나 문득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는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는 작은 불씨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직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해보고 싶다거나 한 번쯤은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은 그런 순수한 호기심과 기대감도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쑥 올라왔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다시 좀 참아버리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펜타클 7번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관계를 꽤 오래 지켜보고 있던 것 같아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정도로 움직임이 느린 이유도 여기서 보여집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절대 쉽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카드가 완즈 7번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 쉽게 포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먼저 쉽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본인만의 자존심도 있고 자기 입장도 있고 자신만의 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항상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여러분에게 향해 있는데 좀 행동은 제자리인 그런 상태가 오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황제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끝까지 강한 사람이고 싶고 주도권도 잃고 싶지 않고 자신만의 자존심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여러분을 많이 의식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황제는 무관심의 카드가 아니고 오히려 책임감과 통제의 카드에 가까워요. 즉 감정을 버린 게 아니라 이 감정을 끝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요. 이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람 이미 여러 번 상처를 받고 흔들렸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정도의 감정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보려는 마음이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을 좀 선택하게 되면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지 계속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문득 연락을 해보고 싶은 충동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다만 그 충동은 이 펜타클 7번에서 다시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즈 7번에서는 자존심까지 더해져요. 먼저 다하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가 이 사람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아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먼저 움직였다가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리해 보자면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만 자존심과 통제력이 그 마음 위를 꽉 누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겉으로 이 사람 아주 단단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여러분이 향한 마음과 이 끝까지 버텨보려는 마음이 지금도 계속 충돌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니까요. 지금은 이 관계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 카드는 희망과 체념이 함께 들어있는 카드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 타이밍이 바뀌면 연락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 마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를 이미 끝났다고 단정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심판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실 여러분은 단순히 연락 한 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지 적어도 한 번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를 쉽게 잊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컵 나이트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아직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시 대화를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만 해준다면 나도 충분히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계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기보다는 아직은 따뜻함이 남아있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카드가 소드 8번이죠. 여기서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이 크게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먼저 연락하고 싶다가도 자존심이 걸리고 기다리자니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자니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페이지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감정만 앞세우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상대의 행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혹시 연락이 올까? SNS는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을 살펴보면서 신호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기다림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감정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은 결국 이 관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시작이 꼭 재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제대로 시작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애매한 관계보다는 분명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사랑보다는 서로 확실하게 움직이는 관계를 원하게 된 모습이 강하게 보입니다. 전체 흐름 살펴보자면요. 여러분은 아직 이 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놓은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흐름이 바뀌고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아직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 관계를 그냥 흐지부지 끝내기보다는 한 번쯤은 분명한 답을 듣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직도 상대를 향한 따뜻함과 다시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보이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먼저 움직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한 채 같은 고민만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보다는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확인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에이스에서는 이제는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분명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시작을 원하게 되는 마음으로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직은 마음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는 기다림보다는 확실한 답을 원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처럼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정말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절대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과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6번이에요. 이 사람 사실 여러분을 이미 지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했던 기억이나 좋았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이 떠오르는 순간도 있고 예전 대화나 함께했던 장면들을 혼자 떠올리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행동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추억 속에서 계속 품고 있는 모습에 더 가까워요.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다면,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계속 반복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쉽게 잊지 못하고 그렇다고 쉽게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저스티스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끝까지 버티고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은요, 지금 감정보다는 이성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나? 지금 움직이는 게 옳은 건가? 상대도 같은 마음일까? 이런 현실적인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 자존심도 함께 보여주는 카드라서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거나 예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데도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보다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퀸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여러분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데 그걸 절대 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먼저 연락했다가 내 감정이 더 커질까봐 혹은 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더 차갑게 굴고 더 냉정한 척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꽉 눌러두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앞에서 나온 이 황제 카드와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 사람 원래도 마음은 남아있었지만 그 자존심과 통제력이 그 마음 위를 꽉 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소드 퀸이 나오면서 그 통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균형이 무너질까봐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향한 추억과 미련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감정보다는 현실과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내가 먼저 움직일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설득하고 판단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 흔들리는 감정을 끝까지 숨기면서 이성을 앞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좀 보니까요.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참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마음은 남아있지만 이 자존심이 그 마음 위를 꽉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통제하려는 선택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만 그 통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 결국 먼저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계기로 마음이 흔들리고 결심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완즈 에이스예요. 이 첫 카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참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완즈 에이스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어느 순간 다시 강하게 살아나는 카드예요. 이 사람 계속 버티려고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강하게 나거나 문득 이대로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올라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연락을 향한 첫 충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고 있던 마음이 계속 눌려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5번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요, 외로움이나 상실감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정말로 멀어졌다는 걸 체감하거나 더 이상 예전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너무 오래 버텼나? 이러다 정말 우리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존심이 이기고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꽉 눌러왔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완즈 5번이에요. 여기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막 순조롭게 연락이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연락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요. 혼자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혹은 실제로 연락을 하더라도 서로의 자존심이나 오해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부딪히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갈등만 의미하는 카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면서도 결국 움직이기 시작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침묵만 이어진다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던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드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흐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끝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다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로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버티게 만들었던 자존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는 마음은 움직이지만 여전히 자존심과 현실적인 고민이 충돌이 되면서 쉽게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 번 갈등하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만 놓고 본다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티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결국에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들어와 있어요. 다만 그 움직임이 아주 시원하게 직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연락을 하더라도 여러 번 고민하고 망설임 끝에 어렵게 용기를 내는 흐름에 더 가까운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고 참았던 이런 마음도 더 이상 예전처럼 단단하게 버틸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관계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최종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소드 8번인데요. 처음 시작은 솔직히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확실한 답을 원하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상대 역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을 하면서도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혹시 연락이 올까?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만 반복이 되면서 관계가 잠시 멈춰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4번이에요. 이 카드 역시 서로가 쉽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도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상대도 마음은 남아있지만 쉽게 먼저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 자존심 때문에 쉽게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는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내더라도 속에서는 계속 서로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서로가 놓지 못하면서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세 번째 카드가 컵킹이 나오면서 감정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감정을 끝까지 통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감정에 솔직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이 카드는 감정이 가벼워지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인정하게 되는 카드이기도 해서 상대도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기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전 나이트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는 정체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수없이 고민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뭐 갑작스러운 연락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앞전 카드에서 완즈 에이스가 보여줬던 이 마음이 한 번이 흔들릴 가능성이 여기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느낌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물론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는 모습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가 심판입니다. 이 카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하거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그동안 하지 못한 얘기를 나누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미 확실한 답을 원하는 상태였잖아요. 이 심판 카드는 바로 그러한 애매함을 끝내고 결론을 내리는 카드이기도 해요. 좋든 나쁘든 이 관계가 예전처럼 흐지부지 흘러가기보다는 한 번은 분명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얘기들이 오가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3번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컵 3번은 다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흐름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연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서로 침묵만 이어가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연결되고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카드예요. 무엇보다 첫 카드가 이렇게 답답한 침묵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이 컵 3번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답답함으로 시작했던 관계의 흐름이 결국에는 이 소통의 연결의 에너지로 바뀌는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관계의 공기가 훨씬 부드럽게 풀리는 모습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은 있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쉽게 놓지도 못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는 흐름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완즈 나이트에서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락이나 재접근 같은 실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하면 이 애매했던 관계에 대한 답을 찾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능성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는 서로가 다시 웃고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해가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답답한 침묵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존심으로 끝까지 버티고 참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버팀이 영원히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한 번은 흔들릴 가능성이 보였고 그 흔들림이 이 마지막 흐름에서는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제는 확실한 답을 원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계속 숨긴 채 끝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한 번은 분명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마주하고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갇혀있는 분위기였지만요. 마지막에는 다시 웃고 회복하는 에너지로 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리딩에서는 희망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하모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카드도 아니고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카드도 아니에요. 이 카드는 내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은 상대의 연락 하나, 행동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상대가 언제 연락하느냐보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오늘 리딩에서 봤듯이 상대는 자존심 때문에 버티던 사람이었고 결국 한 번은 흔들릴 가능성도 함께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확실한 답을 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요. 하모니 카드는요, 바로 그 변화를 응원하고 있어요. 상대를 기다리는 동안 나를 잃지 말고 내 일상을 지키고 내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오히려 이 관계도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힘보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한마디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라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리딩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 함께 해두시면 새로운 리딩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슈퍼땡스로 응원해주시는 것도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내 상황에 맞는 리딩이 필요하시면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완즈 3번인데요. 이 사람 지금 여러분을 완전히 과거의 사람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이 관계의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관계 여기서 정말 끝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다만 이 완즈 3번은 당장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카드라기보다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카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관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반응이나 관계의 흐름을 살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9번입니다.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는 사람, 자기만의 매력과 분위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의존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혼자서도 단단해 보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다가가도 될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카드가 완즈 4번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느꼈던 어떤 편안함이나 안정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순히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한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던 사람,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따뜻했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여러분과 다시 편하게 웃고 싶다거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다만 그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카드가 소드 10번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속 상처나 우리 관계가 끊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람 역시 꽤 크게 무너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다고 느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어도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한편으로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다시 건드리면 더 아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함께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7번이에요.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게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거나 일부러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마음이 없어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들킬까봐 숨기는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의식을 하면서도 그걸 정면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핑계를 찾거나 다하고 싶어도 아닌 척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데스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이 관계를 예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좋든 싫든 이 관계는 이미 한 번 큰 변화를 겪었고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 데스 카드는 무조건 끝만 의미하는 카드가 아니고 예전 방식은 끝났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담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었다기보다는 예전처럼은 안 된다. 다시 연결된다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 아직도 이 관계의 다음 가능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혼자서도 빛나는 사람, 쉽게 잊히지 않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편안함, 따뜻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계 안에서 좀 크게 무너졌거나 더는 예전 같을 수 없다고 느꼈던 상처도 함께 보이고 있고 또 이 사람 지금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괜찮은 척하거나 아닌 척 숨기는 모습으로도 이어지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예전 그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형태로 정리를 하거나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아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긴 해요. 근데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두려워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만 이 관계에서 한 번은 크게 무너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솔직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련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현실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심판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관계를 그냥 흐지부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한 번은 분명한 답을 듣고 싶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 보여요. 우리가 정말 끝난 걸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계속 던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관계의 결론을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시작하고 싶고, 아니라면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여러분은요, 아직 이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잠시 멈춰있는 시기일 뿐이라는 기대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희망이 생기고, 이제는 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혹시라는 그런 마음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직은 운명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돌아서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닌 채 이 관계의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교황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가벼운 감정이나 순간적인 끌림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가 이어진다면 제대로 이어지고 싶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 관계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인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단순히 연락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황제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정이 앞서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먼저 닿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흔들려도 행동은 좀 더 신중해졌고 이제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마음도 함께 생긴 걸로 보여요.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려는 마음도 함께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컵 에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 사랑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완전히 식은 상태는 아니고요. 오히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음을 열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확인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의 진심은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마음도 아직은 충분히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결국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애매한 관계, 밀고 당기는 관계,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확실하게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연락 한 통이 아니라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잠깐의 설레임보다는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게 이 마지막 카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 흐름도 살펴볼게요. 처음에 심판에서는 이 관계를 한 번은 분명하게 마주하고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품은 채 관계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진지한 인연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음도 드러나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은요, 사랑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면서 상대의 행동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아직 사랑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진심이 있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저 카드가 무려 4장이나 나왔다는 건 여러분에게 이 관계가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마지막을 에이스 카드가 함께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단순히 연락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과 현실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마음 깊이 바라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절대 들어야지 않는 진짜 속마음과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2번이에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러분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호감이나 애정, 그리고 서로 통했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품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아직 이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두려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은 남아있어도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퀸이에요.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을 가볍게 스쳐 지나간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 곁에 둘 수 있는 사람, 함께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괜히 다시 다가갔다가 이번에 정말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차라리 지금처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나은 게 아닐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함께 커지면서 쉽게 먼저 연락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할수록 더 조심하게 되는 마음이 이 카드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스트렝스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게 이번 리딩의 핵심 같아요. 이 스트렝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카드가 아니라 감정을 끝까지 참고 다스리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참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고 문득 여러분 생각이 나도 애써 눌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시 다가갔다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자신의 감정을 계속 통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여러 번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향한 애정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지고 쉽게 이 관계를 건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스스로 참고 다스리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정리해 보면요.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 버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너무 쉽게 잃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전처럼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의 이 침묵은요,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신중해지는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 먼저 움직일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로 마음이 흔들리고 결심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황제인데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쉽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향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끝까지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붙잡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카드는 자존심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커 보여요. 특히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 쉽게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카드가 타워인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요.
타워는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들어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계속 참고 버티던 마음이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계기로 인해서 이 사람 마음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정말 이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놀라웠던 감정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황제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이 타워에서는 그 단단했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퀸인데요. 이 카드는 결국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타워를 지나면서 스스로 외면했던 진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연락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심심해서 하는 연락이라기보다는 진심이 담긴 연락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동안 차갑게 굴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조금은 부드럽고 솔직한 태도로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요. 물론 이 사람 처음부터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진 않겠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진심에 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전체 흐름도 살펴볼게요. 처음 이 황제에서는 자존심과 통제력이 앞서면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지만 타워에서 예상하지 못한 계기나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컵 퀸에서는 결국 자신의 진심을 인정하고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흐름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사람 끝까지 버티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감정이 자존심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끝까지 참고 버티려고 하겠지만 그 버팀이 영원히 이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번은 큰 감정의 계기나 현실적인 자극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꽉 붙들고 있던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결국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결국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최종 관계 흐름과 결론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9번입니다.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 걸 보면 서로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식어버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상대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여러분 역시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끊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흐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만 아직은 자신의 감정을 혼자 품고 있는 시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번쯤은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단계는 아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저스티스인데요. 여기서는 이 관계가 감정만으로 흘러가지 않아 보여요.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에만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잘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 다시 우리가 이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서로에게 공정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는 마음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덮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보고 얘기를 나눠야 한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컵 8번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잠시 거리를 두거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보여요. 처음에는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읽힐 수는 있지만요. 오히려 지금까지 반복됐던 그런 패턴을 끊기 위한 과정으로도 읽혀요. 예전처럼 감정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한 걸음 떨어져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본인의 마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월드인데요. 이 카드는 관계가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이어진 미련이나 이런 답답함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만약에 다시 이어진다면 예전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월드는 바로 그 예전을 끝내고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소드 에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막혀있던 소통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게 들어와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던가 오해했던 부분이라던가 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소드 에이스는 애매한 관계를 끝내고 확실한 답을 내리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했던 것처럼 이 관계는 결국에 한 번은 분명한 결론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5번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이라서 조금 걱정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가 반드시 나쁜 결과라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카드는요, 서로가 자신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다시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 순조롭게 흘러가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나 어색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서로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갈등이 생기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흐름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이 관계에 대한 바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판단하려는 흐름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거리를 두고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려는 시간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소통이 시작이 되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도 생길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마지막 이 소드 5번에서는 다시 두 사람이 연결이 되더라도 자존심이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한 번쯤은 거쳐가야 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풀어가게 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재회하냐, 끝나냐, 이어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요. 결국 이번 리딩에서는요. 두 사람 다시 대화하고 진심을 확인할 가능성은 충분히 들어와 있지만요. 그 이후에는 서로의 자존심과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 카드로 여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이름만 본다면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은 계속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예요. 우리는 가끔 한 사람, 한 관계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여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리딩에서 나왔듯이 이 관계는요. 아직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흐름이었어요. 상대 역시 쉽게 잊히지 못했고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이 관계 하나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갈수록 이 관계의 흐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가끔은 가장 좋은 변화가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여행 카드는 목적지만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을 하면서 관계의 방향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드가 여러분께 전하는 한마디는요. 멈춰있는 사랑보다는 앞으로 걸어가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더 좋은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리딩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로운 리딩이 업로드 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내 상황에 맞는 리딩이 필요하시면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전차인데요. 이 사람 마음을 보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쯤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가만히 있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는 이미 몇 번이나 가볼까? 연락해볼까?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차는 방향을 정하면 밀고 나가고 싶은 에너지를 가진 카드라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아직도 이 관계를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다만 이 카드가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다가오는 느낌보다는 자존심이나 의지가 섞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쉽게 티를 내진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속으로는 여러 번 몇 번씩 결심을 했다가도 막상 행동 직전에서 다시 멈추는 일이 반복됐을 수 있어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과 참아야 한다는 이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순히 우연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타이밍이나 흐름 혹은 다시 한번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 같은 걸 느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다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기서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떤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리하기보다는 이 흐름이 바뀌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보여요.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카드가 컵 5번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강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 여러분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놓친 거, 잘못했던 거, 혹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동시에 이 과거의 실수나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의 후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과거를 자꾸 떠올릴수록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그 기억 속에 머물게 되는 경향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7번인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진짜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는 척 할 수 있어요. 혹은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숨기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후회, 미련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펜타클 퀸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꽤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가볍게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현실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다시 다가갔다가 이 관계가 망가질까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좋은데 그 좋은 감정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행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8번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스스로를 꽁꽁 묶어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안 돼. 내가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더 복잡해질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후회와 미련,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엉켜있는 상태로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누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이 이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걸로도 보여요. 한번 전체 흐름으로도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모습도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떠한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크게 남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선뜻 다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도 함께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후회와 미련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괜찮은 척 하거나 마음을 숨기는 모습으로도 이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되게 안정적이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스스로를 묶어두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진 모습이 보여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흐름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이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아직은 쉽게 나서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나이트입니다. 여러분은요, 아직도 이 사람을 향한 감정이 꽤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시간이 흘렀더라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나도 충분히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6번이에요. 이 카드에서는 추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문득 예전에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우리 참 좋았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특히 이 사람을 떠올릴 때에는 힘들었던 순간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컵킹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외로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했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이 사람을 생각하면 감정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전처럼 감정이 휘둘리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감정을 조금씩 다스리면서 한층 성숙한 시선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려는 변화도 함께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매지션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가능성을 믿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정말 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도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매지션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만드는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분은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상황만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함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컵 4번에서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계속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놓아주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변화도 함께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감정보다는 현실을 조금씩 더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7번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괜찮은 척하고 다 잊은 것처럼 행동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먼저 마음을 표현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좀 담담해 보여도 속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한번 전체 흐름도 살펴볼게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은 아직도 상대를 향한 어떠한 따뜻한 감정과 다시 다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과 행복했던 기억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히 미련이 아니라 정말 깊고 진심 어린 애정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또 여러분은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요. 새로운 기회를 아직도 믿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이제는 계속 기다릴지 아니면 놓아줄지를 그런 것들을 두고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찾아오고 있는 와중에서 또 그런 모든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혼자 마음속에서 담아두고 있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펴보자면요. 아직 사랑은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품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남아있지만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을 조심스럽게 품은 채 관계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절대 드러내지 않는 진짜 속마음과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3번이에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과 다시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부담 없이 대화하고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고 관계를 다시 좋은 방향으로 돌려보고 싶다는 바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다시 연락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오고 있는 걸로도 보여요. 하지만 그 마음을 바로 행동으로도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긴 한데 이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올라올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6번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쉽게 잊지 못하고 있어요. 문득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나 함께 웃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우리 참 좋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추억이 이 사람을 더 망설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 있는 만큼 다시 다가갔다가 그 기억마저 망가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함께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억은 계속 떠오르는데 선뜻 연락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2번인데요. 이 카드가 이번 리딩의 핵심 같아요. 이 사람 지금 마음속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 움직이면 괜히 더 어색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순간 또다시 본인이 상처받을까봐 그런 걱정과 후회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번 전체 흐름도 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과 다시 편하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함께했던 추억과 그리움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흐름으로도 이어져요. 하지만 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반복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에게 다시 당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망설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당하고 싶은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좋은 기억은 그대로 간직하고 싶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같은 상처를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망설임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 먼저 결국에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계기로 마음이 흔들리고 결심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6번인데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나? 상대도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은 마음과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지만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행동하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이나 상황을 먼저 살피려고 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걸로도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퀸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나타나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괜히 놓친 거 아닌가? 한 번쯤 다시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했고 그 신중함이 지금까지의 침묵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지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요. 완지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과 첫 움직임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게 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아주 거창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문득 여러분 생각이 강하게 나거나 더 늦으면 정말 끝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느끼게 될 순간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두려움보다는 한 번은 움직여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연락은 조심스럽고 짧을 수는 있어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전체 흐름도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 사람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동안 참고 있던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람 오랫동안 망설여요. 근데 결국에는 용기를 내면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묶어두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보다는 여러분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끝까지 침묵만 이어가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한 번은 관계를 다시 움직여보려는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관계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최종 관계 흐름과 결론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컵 3번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 걸 보면요. 이 관계는 계속 차갑게만 흘러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시 대화를 나누거나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서로를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상대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역시 아직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연락이나 짧은 대화를 계기로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무겁게 시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부담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스트렝스인데요. 하지만 이 관계가 바로 빠르게 진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스리면서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상대는 그동안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까우시더라도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신중하게 다가오려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역시 예전처럼 감정에만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상대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펜타클 2번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지, 어디까지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서로 조금씩 눈치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의 밀당이나 망설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한쪽만 기다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흐름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층 밝아져요. 컵 에이스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다시 서로에게 마음이 열게 되거나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진심을 조금씩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특히 앞에서 계속 보였던 상대방의 망설임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 관계 안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려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리고 다음에 이 소드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다시 소통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궁금했던 안부를 묻거나 서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거나 작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관계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처음부터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탐색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흐름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이어지더라도 급하게 진전되기보다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여사제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여사제는요, 서두르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결론도 빨리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면서 천천히 깊어지는 흐름으로도 보여요. 겉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속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말보다 행동으로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도 이어질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흐름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흐름을 보자면요. 처음에는 다시 두 분이 소통을 하고 편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 관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로 감정을 조절하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제 서로의 속도를 맞추면서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감정이 시작될 가능성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소통이 이어지면서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서는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차분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관계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두 분은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흐름인 거예요.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지만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이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번 관계는 빠르고
극적인 전개보다는 조심스럽지만 안정적으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가장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깨어있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가장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연락이 없으면 날 잊었나 하고 불안해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깨어있음 카드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리딩에서 봤듯이 상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고 이 관계 역시 천천히 다시 움직여갈 가능성이 보였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까지 이 관계 하나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의 선택은 상대의 몫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먼저 아끼기 시작할 때 오히려 이 관계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깨어있음은 상대를 분석하는 카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카드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카드가 여러분께 전하는 한마디는요.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불안보다 평온함을, 기다림보다 여유를 조금씩 되찾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슈퍼땡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내 상황에 맞는 리딩이 필요하시면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조급함보다는 여유를, 불안함보다는 평온함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월드인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한 번은 큰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기보다는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웠고 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의 큰 장면처럼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월드카드는 완성과 마무리의 카드이기도 해서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예전과 똑같이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 관계가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갔구나.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6번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조금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잊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느꼈던 복잡함이나 어떠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줄이거나 마음에 거리를 두거나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소드 6번은 완전히 끝내고 돌아서는 카드라기보다는 덜 아픈 쪽으로 이동하려는 카드에 가까워요. 이 사람도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은 감정보다는 조용한 정리를 선택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여사제입니다.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게 보여요. 겉으로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여러분을 향한 감정도 숨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요,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바로 표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고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사제가 나왔다는 건요,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감정이 깊게 숨겨져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주 5번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속의 갈등이 드러나는데요. 이 사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다시 여러분과 부딪힐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다시 얘기하면 또 싸우거나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정리가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 갈등이 많아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컷 퀸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아직 부드럽게 남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차갑게만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편이 흔들리고 걱정도 되고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기억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컵 퀸은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카드라서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직 꽤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다만 이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는 표현되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품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8번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한 걸음 물러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자신에게도 쉽지 않다고 느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 마음만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조용히 멀어지려는 흐름으로 보여요. 쉽게 말하면 마음은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붙잡고 있기엔 너무 지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 흐름도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던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생긴 복잡함과 어떠한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이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숨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감정을 눌러두는 흐름도 보이고 또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과 또 다시 부딪히지 않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부드러운 감정과 정서적인 애착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고 좀 느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마음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조용히 멀어지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무렇지 않게 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남아있고 이 관계가 자신에게도 큰 의미였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감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4번인데요. 여러분은 아직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있어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매달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하는 마음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혹시라도 상대가 먼저 다가와 준다면 그때는 내 마음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먼저 손을 내밀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전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아직 설레임이 살아있어요. 문득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고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먼저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는 걸로도 보이고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닿아버린 상태라기보다는 작은 계기 하나만 생겨도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아직도 이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미세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매지션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희망이 꽤 크게 남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끝난 관계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만 생긴다면 다시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매지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이 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상황만 달라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포기보다는 가능성적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울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도 계속 상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요. 혹시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무슨 소식은 없을까? 상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일상을 잘 보내고 있어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아마 SNS를 살펴보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면 괜히 더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마음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5번째 카드가 컵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아직 순수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여요. 상대를 떠올리면 미움보다는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게 올라오고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직 상처보다 애정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다만 그 마음을 먼저 표현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보니까 이 페이지 카드가 3장이나 나왔네요. 이 완즈 페이지, 소드 페이지, 컵 페이지. 이런 페이지류의 카드는 새로운 소식이나 작은 움직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관계를 완전 끝난 인연으로 봐드리기보다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다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월드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사람 속마음 카드에서도 이 월드가 가장 첫 번째 나왔었죠. 반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카드가 월드예요. 이 차이가 저는 꽤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상대는 가장 먼저 예전과는 같을 수 없겠다라는 현실을 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 감정을 지나고 설렘도 느끼고 희망도 품고 가능성을 믿어보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끝에서 비로소 월드카드가 나온 거예요. 즉 여러분 역시 이제는 다시 시작하더라도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관계여야 한다. 이런 결론에 조금씩 도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월드카드가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 예전의 관계는 하나의 과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이어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는 흐름으로도 읽혀집니다. 한번 전체적으로도 살펴볼게요. 처음 여러분은요, 아직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시작될 가능성에 대한 설레임과 작은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아직은 새로운 기회를 믿고 있고 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상대를 의식하고 이 관계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고 여전히 순수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관계가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마음을 한번 보자면요. 여러분은 아직 희망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으로만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절대 드러내지 않는 진짜 속마음과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펜타클 8번이에요. 이 사람 지금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이나 공부, 자신의 생활, 해야 할 일들에 몰두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거 정말 마음이 정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마음은 남아있는데 다시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멀어지려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일부러 현실에 몰입하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면서 감정을 눌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버티고 있는 시간이 꽤 길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여왕제예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향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단순히 호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따뜻했고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잊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을 떠올리면 정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했던 사람일수록 다시 잃는 게 더 무섭고 어렵게 용기를 냈다가 또 같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즈 7번인데요. 이 카드가 이번 리딩의 핵심으로 보여요. 이 완즈 7번은 끝까지 버티는 카드예요. 마음이 없어 버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혹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붙잡고 있던 걸로 보여요. 앞에서는 현실에 집중하면서 감정을 눌렀고 또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완즈 7번에서는 결국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만든 벽 뒤에서 끝까지 버티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갔다가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버티기 위해서 일부러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흐름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자존심과 두려움을 붙잡은 채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에게 마음은 남아 있어요. 근데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 다시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멀어지려는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과 본인의 그 두려움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끝까지 버틸까요? 아니면 먼저 움직이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계기로 마음이 흔들리고 결심하게 될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소드 3번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지금도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만 다시 또 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올라와도 과거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면서 스스로를 다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괜히 연락했다가 더 상처만 남는 거 아닐까? 다시 시작해도 결국 같은 결과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아직 이 사람 안에 꽤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4번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버티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감정을 쉽게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품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장 먼저 연락하거나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 통제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펜타클 4번은 마음을 놓은 카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향한 마음은 내려왔기 때문에 조용한 게 아니라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모습으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4번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 사람 마음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보여요. 이 사람 계속 버티고 계속 참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계속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컵 4번은 자신의 감정만 붙잡고 있다가 뒤늦게 중요한 기회를 알아차리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거나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끝날 수 있겠다는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연락을 고민하거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생길 걸로도 보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도 살펴볼게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 아직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요. 다시 또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끝까지 감정을 붙들고 버티려는 흐름이 이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침묵이 정말 최선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관계를 다시 돌아보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람 처음에는 끝까지 버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속 거리를 두고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이 향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의 선택이 맞는지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먼저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최종 관계 흐름과 결론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10번인데요. 이 카드가 처음 나온 걸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가볍게 끝나버리는 인연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서로에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안정감이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관계로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단순한 설레임보다는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에서는 이 관계가 좀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만 오고 가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꽤 깊은 안정감과 가능성을 남겼던 관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황제인데요. 여기서는 관계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지만 동시에 고집과 자존심도 강하게 느껴져요. 서로 마음은 있어도 먼저 숙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지키려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는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가 무너진다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단한 벽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요.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도 누군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쉽게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인데요. 여기서 흐름이 바뀌는 걸로 보여요. 이 카드가 나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계기나 타이밍의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서로 고집을 부리고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상황이 달라지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락이든 우연한 소식이든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던 간에 어쨌든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대로 멈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지 4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서 관계의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해져요. 완지 4번은 다시 편하게 만나거나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리기도 하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느끼는 흐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대화가 열리거나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앞에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전환점을 만들었다면요. 이 완지 4번은 그 전환점 이후에 관계가 다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처음부터 무겁게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웃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회복하는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러버스인데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이 관계가 결국에는 감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남아있다면 결국 한 번은 이 관계를 다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러버스는 단순히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아니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흐지부지 끝나기보다 다시 서로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완즈 4번 이후에 러버스가 나온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편안함이 회복한 뒤에 다시 감정이 살아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여사제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건 이 관계가 아주 빠르게 결론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있어도 모든 걸 한 번에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신중하게 흘러가야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여사제는 말보다 마음속 깊은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계속 의식하고 감정을 깊게 품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관계는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천천히 깊어지는 흐름으로 보여요. 한번 전체 흐름도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 관계가 가볍게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안정감과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가진 관계였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서로 마음은 있지만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쉽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계기나 타이밍의 변화로 관계의 흐름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다시 편하게 대화하고 관계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선택할지 중요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품고 천천히 깊어지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관계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관계에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지금 당장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끝나서 사라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게 들어와 있어요. 다만 마지막이 여사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한 번에 드러나거나 빠르게 확정되는 흐름보다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깊게 이어지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 카드로 참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혼자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버티기보다는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예요. 사랑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게 돼요. 상대는 왜 이럴까? 언제 연락이 올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멈춰 있고 내 하루는 상대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참여 카드는 말해요. 사랑도 삶의 일부일 뿐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리딩에서 봤듯이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흐름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보였죠. 하지만 그 흐름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여러분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내 삶을 채워나가 보세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내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관계의 흐름도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참여 카드는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카드가 여러분께 전하는 한마디는 기다림 속에 머물지 말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고 즐기고 성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관계 역시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슈퍼땡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 상황에 맞는 리딩이 필요하신 분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